예, 저희가 준비한 5위와 8위인데요. 먼저 이 얘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민주당의 가장 약한 고리 가운데 하나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어떤 수위로 말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좀 추진되고 있는데 다시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다. 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간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인데요.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또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사과를 조국 사태에 대한 좀 공식적인 사과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주 낮은 자세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 그러니까 굽히는 자세를 취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조국 사태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현재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예전에 저질러졌던 것이고 문제는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은폐하거나 방해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가 답해야 될 것은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서초동 집회 초기에는 이제 검찰의 역대 어떤 해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가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언론 보도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조국 가족의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집회는 더욱더 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도였던 간에 수사 방해였다는 거고 이 핵심에 사실 민주당이 있습니다. 예. 조국 사태의 주역은 조국이 아니라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때 민주당이 그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조국 사태를 진정으로 사과하는지 아닌지 공정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정법상의 위반, 그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밝혀내는 과정에 대한 회방, 이게 있었기 때문에 범죄 비호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해야 된다. 예. 무슨 법원 판결까지 다 기다렸다가 가늘보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해버린 그 민주당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세, 진지함, 뭐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 있다면 이 말씀이시군요. 그 제가 한 말씀. 예. 저게 후보께서는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송 대표가 송영길 대표요? 송영길 대표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표창장 하나 위조한 걸로 처벌을 받았던 조국 일가.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 사람들 또는 민주당을 대변하는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어디랑 얘기할 때 여전히 표창장 하나 가지고 조국 일가가 쑥대밭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과합니까?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지금 조국 씨 부인이라든지 조국 씨 본인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보면 표창장 한 장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분들은요 그냥 말을 편하게 그냥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기 가서는 이 얘기 저기 가서 저 얘기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하는 거예요 보면. 선거용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 대표부터 그렇습니다. 예. 뭐 일단 그럼에도 오늘 나온 발언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 이런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다면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김남국, 김용민 의원의 반성 여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금태섭 의원님은 그렇게 이제 조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으신가 보신데요. 지금 이미 금태섭 의원은 현역 기득권이고요. 저는 정치 신인,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국 프레임을 가져다가 이 선거 경선을 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비겁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인 SNS에 금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가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남국, 김용민 의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이재명 후보는 가장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측근인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좀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뭐 자진해서 사과를 할 것인지 뭐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의견에 뭐 어떠한 다른 견해를 낼 것인지는 뭐 예상할 수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두 분 모두 그 의원이 된 그 계기나 그 근거 자체가 조국 수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는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이 없고 조국 사태 같은 상징성들 이런 걸 고려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현재 어떠한 취지로 사과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말씀은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어느 수준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예. 조국의 강에 대해서도 뭐 금태섭 전 의원이 한번 따져 물었어요. 민주당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반면